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유국장TV입니다. 유국장TV에서는 교통사고 후에 힘에 부치는 약자를 돕고 정보를 드리는 원래의 취지를 계속해서 견지해 갈 것을 약속합니다.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궁금사항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911-LAW입니다. 카톡이죠. 문의하시면 교통사고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사고차량 견적서, 사고 불박 영상, 정밀검사 판독지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상담자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에 치료가 어느 정도 되었다든지 아니면 치료는 조금 남았지만 피해자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편의상 보험회사와 합의를 서둘러서 해야 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조기 합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가끔 피해자나 보호자 등과 상담을 하다 보면 보험회사와 조기 합의를 하였는데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해서 합의 후에 어려움을 당하는 피해자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보험회사는 피해자와 조기 합의를 하려고 아주 부단히 노력을 할까요? 남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회사가 운영되기 때문에 피해자 측과 빠른 합의는 보험사의 이익과 직결되겠고 조금 무리한 금액일지라도 조기 합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식의 합의는 사건을 맡았던 담당자의 실적이죠. 고가 점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담당자가 회사에서 진급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더욱 적극적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합의서 작성을 할 때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보험회사와 어느 금액을 받고 합의를 한다면 합의서 양식에는 이렇게 쓰이는 거죠. 위 합의금을 받고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꼭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구는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문구이기 때문에 합의서 하단에 단서 조항을 추가로 기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회사가 합의금으로 조금 많은 금액을 주니까 우선 먹기에는 꽃감이 달다는 식으로 허겁지겁 꼼꼼히 살피지도 않고 합의서를 작성해 버리면 아주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에 말이죠. 성장판이 다치거나 했을 때 먼 훗날 성인이 되었는데 성장판의 영향으로 양측에 있는 다리의 길이가 다르게 되는 한쪽에 단축이 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무릎 같은 경우와 고관절 골절이죠. 또는 개방성 골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치료가 된 것으로 보여져서 합의를 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 골수염이나 골괴사가 와서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합의, 특히 조기 합의 시에는 무릎이나 고관절 골절에 대한 합의금만 받았으므로 합의 시점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나중에 생겼을 때 합의서 작성한 문구가 법적으로 큰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시에는 향후 예상치 못한 후유 장애가 발생을 한다면 그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을 해준다는 문구를 잊지 마시고 적을 것을 꼭 강조드립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고관절 장애는 장애율이 약 15% 장애가 되고요. 무릎의 십자인대 장애는 29%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합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다리나 무릎 쪽에서 위에서 말한 괴사 같은 것이 생겨서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경우에 부위에 따라서는 절단 장애가 약 45%에서 49%가 나오므로 추가적으로 보상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단서 조항을 기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보험사에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법적 분쟁 시에 매우 불리하므로 합의서를 쓸 때는 글자 하나하나 아주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고 앞으로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한 단서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무에서 경험했던 일인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관절이 아주 경미하게 골절만 되어서 수술도 하지 않고 치료를 했는데 몇 년 후에 골절 부위에 무혈성 괴사가 와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합의를 했던 합의서를 보니까
특별한 단서 조항을 명기하지 않고 합의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발생이 되었고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소송으로 가야만 했는데 법에서도 단서 조항을 명시하지 않아서 인정받기 힘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한 교통사고죠.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데 이걸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피해자 편만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법정에 나와서 진술해주고 하는 그런 의사도 없을 것이고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다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아주 억울하지만 피해자가 세심하지 않았던 책임을 본인이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교통사고가 아주 대형 사고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차가 아주 튼튼해서인지 아니면 운이 좋았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골절없는 부상을 입었던 환자였습니다. 몸은 여기저기 아팠지만 아주 성격상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하는 것도 싫어했다고 하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합의금을 넉넉하게 줄 테니까 합의를 해 주십사 해서 마침 잘 되다 하고 35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한참 지난 다음에 허리가 아주 심하게 아팠고 다리 쪽으로 아주 찌릿찌릿 방사통도 있었고 오래 걷는 것도 힘들어서 병원을 가서 다시 확인을 해본 결과 급성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또한 근전도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한 번 합의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이 피해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수술도 하고 현재도 매우 고생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합의금으로 받은 350만 원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자신이 치료비로 2천만 원 이상이 들어갔노라고 하면서 보험회사를 원망도 해보았지만 이미 버스가 지나간 뒤였습니다. 이분도 합의서에 단서 조항 하나 적지 않고 합의한 것을 후회하는 모습 기억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때는 합의서 문구를 잘 살펴야 되겠고 향후 알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서 조항 하나쯤은 꼭 적어넣는 꼼꼼함을 잊지 마시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험회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자와의 분쟁으로 진행이 되면 정말로 냉정하리만치 보험회사 입장에서만 일 처리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국장TV였습니다.